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성용 의원이 선출됐지만 원 구성 마무리에는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분 속에 후반기 의회에 험난한 출발이 예상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기 급급한 수소 공급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소도시 명성에 어울리는 공급망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울산에 거주 중인 39세 이하 청년의 10명 중 6명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에 여자 복싱 국가대표로 울산시 체육회 소속 오연지 선수가 출전합니다. 직접 만나 출전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울산시가 민선 8기 지난 2년간의 공약 이행률을 자체 점검한 결과 6월 말 기준 68.7%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년간 3조 2천여 원을 확보해 현재까지 공약과제 37개를 마무리했고 올해 중 12개를 추가로 끝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선 8기는 도심 융합 특구 조성과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등의 과제 가운데 74개를 임기 내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전국에서 수소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데도 이 수소차 충전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도 이 수소가 부족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늘다 보니 수소를 만드는 공장을 따로 세워야 할 상황입니다. 유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부지 인근에 수소 제조 공장을 세우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완공되는 샤힌 프로젝트의 원유 분해 공정에 수소를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공장은 시간당 92,000 노르말로베이 수소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로 LNG에 고온의 수증기를 주입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정유와 석유화학 공정의 특징은 생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소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부생수소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소입니다. 그런데도 별도의 수소 공장을 짓는 건 정유 공정에 필요한 수소의 양이 워낙 많아 부생수소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소가스 생산 공장이 완공되면 전주기 공급망을 갖춘 울산의 수소산업 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수소 경제 선도도시로서의 역할도 확대될 것입니다. 울산이 수소도시로 불리는 이유는 대규모 석유화학 공단에서 나오는 부생수소의 양이 몇몇 공장의 생산량으로는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문 수소 생산 공장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전국에서 수소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석유화학 공단의 수요가 워낙 많은 데다 갈수록 늘어나고도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수소 생산 공장에 문제가 생기며 한 달 동안 수소 공급 중단 사태를 겪었던 충청권의 사례가 울산에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산업용 수소 수요도 갈수록 늘고 수소를 이용한 운송수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현실에 맞는 대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울산 지역 39세 이하 청년 인구 10명 중 6명은 미혼 상태이고 이 가운데 70%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울산 지역 청년 26만 4천 명 가운데 61.8%인 16만 3천 명이 미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혼 청년 가운데 71.6%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부모 동거 청년 가운데 7.2%는 실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에 울산에서는 3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중에 한 명이 우리 여자 복싱 최초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오연지 선수인데요. 울산에서 마지막 담금질의 한창인 오연지 선수를 정인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심판과 나란히 선 링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들어올려지는 주먹. 우리 여자 복싱의 간판 오연지 선수가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순간입니다. 오연지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울산시 체육회 소속의 오연지 선수는 자타공인 우리나라 복싱계 최고 선수입니다. 전국체전 11연패와 여자 복싱 최초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하지만 많은 기대 속에 나섰던 도쿄올림픽에서 단 한 경기만 치르고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도쿄올림픽 때 좀
제 경기력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저에게도 후회 없고 멋진 경기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세계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지나친 책임감과 부담감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출전에 대한 마음을 좀 많이 비워놓고 했기 때문에 더 마음을 놓고 해서 제 경기력이 좀 더 향상된 것 같기도 해서 도쿄올림픽에서부터 동고동락했던 후배 이매지 선수의 존재도 큰 힘입니다. 두 선수는 서로를 의지하며 울산에서 올림픽을 향한 마지막 담금질에 한창입니다. 그때 조금 유대 관계가 좀 쌓였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파리올림픽을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힘이 되고 좀 편한 것 같습니다. 한국 최강의 주먹은 세계 무대에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올림픽에 도전장을 내민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10개월이 됐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이 방사능 오염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탁 트인 바다, 드넓은 백사장에 피서를 즐기는 이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6월 1일 문을 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10개월. 피서객들은 아직은 괜찮다는 사람들과 찝찝하다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후쿠시마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아무런 피해도 가지도 않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어쨌든 바다는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니까 돌고 돌면 결국은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무섭긴 하네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언제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지구상의 모든 해류의 흐름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한 사이트입니다. 지난해 8월 24일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위치의 위도와 경도, 그리고 방류 날짜를 정확히 맞춰주자 당시 해류의 흐름이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빠른 속도로 동쪽 외해로 나가더니 큰 해류에 합류합니다. 바로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태평양 넓은 바다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지만 결국 4년 정도 지나면 미국과 캐나다 서쪽 바다에 도달하고 캘리포니아 해류를 타고 위아래로 퍼집니다. 이어 북적도 해류를 따라 서쪽으로 진행한 뒤 필리핀 동부와 대만 동쪽 해역에 이르면 북상해 다시 쿠로시오 해류를 만납니다. 이 큰 흐름을 고리 환자를 써서 북태평양 환류라고 부릅니다. 날짜를 현재 시점으로 바꾸고 해류를 확대해서 보니 태평양을 한 바퀴 도는 북태평양 환류의 움직임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가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동아시아에 도달하는 시점은 언제쯤일까?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류 연구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빙빙 도운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환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사실 가장 큰 소용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바퀴 도는데 약 1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인 대만 한류, 다시 여기에서 갈라져 나온 동한 난류가 전라남도 해역에 가장 먼저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10년쯤 뒤 해류가 다시 동아시아 인근에 오더라도 방사능 물질은 대부분 희석돼 있을 거라며 특히 올여름엔 동, 서, 남해의 어느 해수욕장도 평소처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백일해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과 예방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주의 한 초등학교 하굣길. 무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백일해가 유행하면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는 지금 백일 그게 있어갖고 저 이번 주까지 다 의무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한 달째 쓰고 있어요. 100% 다 써요. 저 교직원까지.
100일에는 기침, 발작, 구토 증상을 동반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침과 콧물 등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데 지난 4일 횡성의 한 학교에서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동안 1일 확진자는 5명 미만으로 크지 않았는데 6월 15일부터 원주와 횡성에서 확진자가 급증했고 이후 하루 최대 24명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도내 확진자는 99명,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 31명에 달합니다. 확진자는 대부분 학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 5곳, 횡성 1곳, 춘천 1곳에서 2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 감염이 확인됐고 1명의 확진자가 나온 원주 4개 학교에서도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집단 감염 학교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100일에 걸리면 5일 동안 치료를 받고 집에서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행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변에 호흡기 환자가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손 씻기, 그다음에 기침 예절 등을 잘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12세까지 주기별로 제공하는 6번의 예방접종을 충실히 받고 필요한 경우 10년 주기로 추가 접종을 하는 것도 100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사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생산 공정에 도입해 일을 시킨 HD 현대건설기계가 불법 파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8단독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 현대건설기계 법인과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본사 직접 생산 공정에 하청업체 근로자 46명을 파견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통사고를 내 법원으로부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고도 잠적했던 30대 A씨가 울산 보호관찰소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지만 잠적했습니다. 최근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임금 체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울산도 1년 만에 임금 체불액이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지난달까지 울산의 임금 체불액은 20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6억 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 지역 임금 체불액은 2021년 437억 원, 2022년 431억 원에서 지난해 392억 원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112 신고 처리법이 시행돼 거짓 신고를 하거나 위급 상황 목적 외에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 경찰의 긴급 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해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울산 지역의 6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기준치 100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울산의 6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1.6으로 전달 대비 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6개의 소비자 동향 지수 중 5개 지수가 전달 대비 상승했으며 소비 지출 전망 지수가 108로 가장 높았습니다. 앞으로 100톤 이상의 선박과 승선 인원 15명 이상인 어선의 폐기물 기록부가 의무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를 위해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해양 오염 방지 설비 성능을 검사하고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보완이나 교환을 명령하는 성능 검사 제도도 시행됩니다. 남구가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탄소 중립 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남구에서 산소 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5천여 가구로 인센티브 금액은 7,200만 원입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2년 동안 월 평균 사용량 대비 5%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연 2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울산지역 해수욕장과 해양관광지의 수질이 물놀이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일산해수욕장과 진화해수욕장, 북구 강동해변 등 5곳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모두 환경안전관리 기준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화해수욕장은 오는 28일, 일산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지역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화학안전 멘토링 사업을 실시합니다. 동서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역 대기업과 공기업의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22개의 중소기업으로 화학안전 분야 컨설팅과 물품 유지관리 지원까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혜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꽤 선선합니다. 오늘 울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27도가 예상돼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외출하실 때 양산과 모자는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이 쾌청하게 드러나면서 오늘 낮 시간대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에 달하겠습니다. 맑은 하늘은 오늘까지 보실 수 있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 오전부터 모레 아침 사이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또 모레 오후에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울산과 양산이 21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한낮에는 경주와 양산이 30도, 그 밖의 지역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울산 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갯바위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서객께서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과 또 다음 주 초반까지 비 소식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보유기술의 사업화와 투자 유치에 도움을 원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